네, 아주 배고서 활동하는 젊은 청년입니다. 현재 우리 하나원, 이름이 하나원, 좀 특이합니다. 나와서 우리 젊은이의 생각은 어떤가, 이 시국을 어떻게 보고, 이 탄핵 정부 불법적인 저놈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청년, 하나원 청년 한번 반사해 보시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이자 국민으로서 이 자리에 나온 하나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공정과 상식과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공정, 상식, 정의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공정입니다. 신분 고함에 막론하고 법과 그에 따른 질서를 잘 지켜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을 보십시오. 대북 성공 관련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것 같은 재판부를 피하기 위해 기필 신청을 내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그 또한 22년 6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당선 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2년 9월에 기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라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끝내야 합니다. 하지만 26개월이 지난 24년 11월 15일 겨우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의 사법 시스템입니까? 판사들은 이 강행 규정을 지키지 않고 한 사람을 방탄하기 위해 국가의 사법 질서를 민주당과 함께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정한 겁니까? 우리 같은 일반 국민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판사들조차 법을 무시하는데 어느 국민이 이 나라의 법을 무서워하며 지키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리고 직무 정지된 대통령 신분인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어찌 한낱 서부지법 판사 따위가 멋대로 형사법을 예외하며 체포를 하려고 할 수 있습니까?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 불법 영장을 내주어 체포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의 관저는 국가 기밀입니다. 그런 것을 민주당의 정보를 거주는 경찰과 공수처에게 추적할 권한을 주는 게 맞습니까? 이재명의 사정은 모두 고려해주던 법원이 대통령에게는 어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정권 분립이 잘 작동하는 건가요? 서로 견제를 못할 망정 입법부 민주당 독재의 국회와 사법부인 재판부가 협력하여 국정 운영을 힘들게 하는데 행정부인 정부에서 견제할 방법이 비상대응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완비된 국가 시스템과 국정 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 상권 분립을 바로 세워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란을 위한 계엄령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주권회복과 그에 따른 권리 행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게 하고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주기 위한 계몽령입니다. 두 번째로 상식입니다. 상식이란 일반적인 지식, 이해력, 판단력, 사리분별 능력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는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민주당은 부정선거를 하지 않았다면 왜 대통령을 빨리 탄핵하기 위해 혈안일까요?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한다면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일이 풀립니다. 근데 왜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것도 모자라 권한 대행들에게 자기들 말에 따르지 않는다고 탄핵을 남발할까요? 왜 자기들과 그 의견을 같이 하지 않는 국민마저 내란 선정과 가짜뉴스를 퍼나른다고 카톡 보내려 한다는 망발을 하며 헌법을 배무시하는 걸까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 탄핵 소추안에는 대통령께서 우리 우방이 미국, 일본과 친하게 지내고 중국, 북한, 러시아를 적대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그렇다면 그 수계 세력과 협력하고 우리나라에 위협이 되는 국가들도 주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적극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을 가하는 국가는 어느 곳이라도 적극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상식적인 생각 아닌가요?
대통령이 정말로 내란을 이렇게 생각이었다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국회의원 체포를 할 거였으면 국회 입구에서 바로 체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계엄이 진행되는 동안 다친 사람 한 명 없이 평화적으로 끝났습니다. 이게 내란인가요? 본인들도 이상하게 느낀 것인지 민주당은 탄핵 소추을 해서 내란죄를 빼버렸습니다. 그러면 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한 겁니까?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라 욕하며 국민을 선동을 해놓고 왜 빼냔 말입니다. 또한 현재는 내란죄 적용을 뺀 정당성이 떨어진 탄핵 소추에 대해 국회의 재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이러한 일들에 분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의입니다. 정의는 법치가 잘 유지되어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공정하고 상식적인 법 집행과 판결을 받고 상권 분립이 제대로 작동해 각 부가 서로 견제하여 국가 운행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만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 특히 청년 세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깨어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청년들이 자유가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라 여기며 살아갈 겁니까?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60, 70, 80 세대 선배님들에게 의지하며 불붙어서 자유를 누릴 겁니까? 우리 청년들은 스스로 자유를 쟁취하고 지킬 수 없을 정도로 나약합니까? 자유는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다시 회복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6.25 투쟁이 터졌을 때 많은 국가가 잃어버린 작은 나라인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리고 싸우며 죽어왔습니다. 그 덕에 훌륭한 몇몇 대통령들께서 나라를 잘 운영하여 지금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자유를 위한 투쟁을 오랫동안 해오신 선배님들의 의지를 우리가 대신하고 이어나가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존경하는 분이신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정을 보고서 일어나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나 다름없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청년들이 깨어있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목소리 내어 자유와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똑똑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로 들어가면서